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앱 결제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결제를 해봐가지고 알고 있어요. 카카오톡 때문에 또 얘기가 많이 뉴스에 나왔었죠. 처음에 이 법이 인앱 결제 강제법이라고 해가지고 2021년 9월 14일에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앱 내에서 자체 결제만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법률이 도입이 됐어요. 그게 이제 제50조 제1항이었는데 주된 내용은 이제 세 가지를 금지를 했어요. 한 가지는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한 행위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세 번째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한 행위. 요것을 앱마켓 사업자, 그러니까 앱 마켓 스토어가 뭐뭐 있죠? 뭐 구글 스토어나 뭐 애플 스토어나 이런 이제 스토어, 우리나라 것도 하나 있긴 있어요. 원스토어라고 있는데 뭐 이런 스토어사가 요거를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이제 법이 규정이 되었고, 이때 주로 타겟을 했던 거는 사실은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이제 사업자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요 구글에 대한 이제 견제를 위한 사실 입법이었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 법이 시행됐을 때 뭐 말들이 많았어요.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이 가격 인상이 뭐 될 수도 있다. 그럼 소비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 즈음 해가지고 사실 인앱 결제와 관련해서 또 애플에서도 소송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에픽게임즈라는 회사가 자기들은 인앱 결제 강제를 참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별도의 결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앱스토어에서는 애플과 체결한 애플 앱스토어 이용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니까 너네는 더 이상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 올려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소송전으로 번졌던 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 애플과 계약을 체결한 에픽의 주장은 반독점 행위다,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권리를 자기네 거래상지 남용하는 행위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애플은 아니 무슨 얘기냐, 우리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니네가 갑자기 우리 앱마켓만 쓰기로 하고서는 인앱 결제만 쓰기로 하고 다른 결제를 썼으니까 우린 당연히 계약 해지하는 거지, 계약에 따른 정당한 행위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진행 중 아닌가요? 이게 아마 1심은 나온 것 같아요. 대부분 애플이 이겼어요. 10개 중에 9개가 아마 애플이 승소했다고 이제 제가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이제 우선은 애플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때 아마 앱마켓에서 전체 30%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뭐 독점적인 행위를 하기에는 좀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 같고, 이용 약관을 위반한 계약 위반은 맞기 때문에 이제 일방적으로 계약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돼서 요거는 이제 에픽게임즈한테 좀 불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구글 소송은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애플하고 소송 자체가 이미 불리하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기 소송도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은 드는데, 뭐 우리나라 사안은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이런 앱마켓 관련해서 앱마켓 사업자가의 금지를 위한 어떤 법률이 시행이 됐고, 최근 2022년 3월에는 또 시행령도 마련이 됐어요. 시행령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이제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특정을 했고, 그리고 다른 결제 방식 사용의 직간접적인 제한, 그리고 규제 우회나 사각지대 방지 같은 요소를 이제 고려를 해서 규정을 추가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인앱 결제를 이제 강제를 완전히 한 건 아니지만 두 가지만 허용을 한 거죠. 우선 인앱 결제를 하거나 인앱 결제 수수료는 30%다. 또 하나는 3자 방식의 결제라고 해서 개발자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을 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건 아니라는 게 이제 구글 쪽의 주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는 인앱 결제인데 그거는 수수료가 30%고, 제3자 결제 방식은 수수료가 26%다. 그리고 뭐 자기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제3자 결제 방식은 수수료도 더 낮춰주는 거 아니냐, 이게 구글의 주장이고, 그러면 이제 이에 반대되는 주장은 사실상 이제 26%지만 뭐 카드 수수료니 뭐니 이제 다 합치면 이거는 30%가 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인앱 결제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 아니냐
라고 이제 반대쪽에선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문제는 만약에 이 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 아웃링크라고 해서 이제 외부로 이제 연결하는 창을 제공하면서 외부에서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 회사로 바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데도 그런데 결제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해야 하면 아웃링크 방식 제공한다. 이게 더 싸다.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구글의 정책에 위반되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더 이상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이용약관상.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떠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근데 카카오도 한동안은 아웃링크 방식을 제공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이 아웃링크 방식을 포기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카카오 사례를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7월에 구글에서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한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에서 앱 결제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아웃링크 방식 앱 결제를 하니까 너네는 그러면 더 이상은 여기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겠다라고 해서 업데이트가 멈춰지는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7월 5일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됐죠. 우리나라 정부나 이제 방통위 같은 데서는 아, 이게 잘못이다. 이거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한 개의 어떤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3의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걸 쓰면 되는데, 한 개를 강제한 게 아니다. 다만 아웃링크를 못하도록 할 뿐이다. 우리 계약 내용상.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구글 플레이가 이때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요 시점쯤에 이제 구글 쪽에서 이제 30% 수수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들 이제 수수료를 인상해서 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콘텐츠 결제료를 조금씩 올린 거죠. 그래서 이용자들이 특히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였는데 이모티콘 플러스는 원래 구글 플레이에서 이걸 결제하면 월 4,900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결제 수수료가 올라가면서 5,700원이 됐고 웹페이지에서 결제를 하면 3,900원이라고 이제 하고 그것도 확인할 수 있게 제공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정책 위반이라고 구글 쪽에서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계약 위반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재를 한 거죠. 계약 위반이니까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 업데이트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거죠. 계속해서 카카오톡은 뭔가 이 독자 노선을 견지해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구글 정책에 따르기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아웃링크 방식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가 뭔가 몇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업데이트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막히자마자 이제 카카오톡 자체 홈페이지에서 APK를 다운받을 수 있게 했었거든요. 이제 자체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마 많이 그게 다운로드 받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가 계속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이 수치는 정확히 공개는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카카오가 편발 뺀 게 아마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추측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돼서 30% 수수료 인상하고 뭐 제3자 결제 방식만 얘기하는 거를 이제 발표한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니까 이 아웃링크 제한 행위를 이제 제한 행위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게 2022년 4월 6일이고 실태 점검을 했는데 뭔가 위반 행위라고 발견이 되면 우선은 이제 사실 조사를 하고 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에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이제 불이행 일수만큼 이제 계속해서 이행할 때까지 어떤 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매일매일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이슈를 좀 주목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해외에서의 앱 결제 방식에 대한 연구, 실태조사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연구 용역을 해서 아마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걸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다 아니면 또 뭐 어떻게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받게 되면 그에 따라서 좀 이제 현재 이런 제도도 정비를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구글에서 앱스토어 관련해서 이제 결제 수수료 인상하는 그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아웃링크 제도를 실시하면서 구글에서 정책 위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카카오톡에서 그런 이제 아웃링크를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지점이 법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인앱 결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고 또 여러분들의 실생활에도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주제 가지고 와서 또 함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